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널로그의 오복성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는 신재생 에너지 30년 운영을 위한 디지털 유지관리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앞서 이제 주민 수용성과 이제 발전소 확대에 집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면, 저희는 그런 발전소가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10%, 13%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지를 실제 시공사 분들과 개발사 분들과 협의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에 창업을 해서 2021년도까지는 이제 석사생들이 모여서 연구 개발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2021년도에 에너지 하베스트 기술을 어디에 접목하면 좋을까라는 레퍼런스를 찾다가 태양광 쪽에서도 똑같이 에너지 하베스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사업을 피버팅하게 되었고요. 그때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투자를 잘 받아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유지관리에 접목하면 태양광 시장을 디지털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국내 30개소, 올해는 한 300개소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300개소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내용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해 보자면 2024년도에 글로벌 한 600기가와트의 발전소가 시공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걸 1메가당 2억 20억 원 정도를 책정했을 때 연간 1200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새로 지어졌고, 또 넷째로 2030의 목표로 누적 5.5테라와트가 지어져야만 하는데, 그때 2030년 기점으로 심지어 거의 1.7배 수준인 900기가와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2024년도에 원래 목표치는 550기가였는데요. 그거보다 더 상회한 형태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 넷제로를 캐리하는 것은 역시 현재는 아직까지도 태양광이 잘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커널로그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양광 시장의 동향은, 기존의 태양광은 60% 이상의 발전소가 육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2024년도가 지나가면서 산단지붕이나 주택 자가용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얘기 주신 바처럼 송전선로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에너지를 직접 쓰는 곳에서 바로 에너지를 생산까지 하면 송전선로를 추가로 지을 필요성이 좀 더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산단 지붕 태양광이 앞으로의 시장을 충분히 캐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용융형 태양광이나 수상 태양광이 그 인접한 항만 시설이나 또 농업지구 같은 곳에 뒤따라서 성장을 하고, 또 도심 지역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 잘 될 것이다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법규 때문에 조금 살짝은 더딘 상황입니다. 똑같이 한 10,000평이죠. 1만 평의 부지로 생각을 했을 때, 과거의 태양광은 한 사업소가 이 큰 발전소,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이 큰 사업소를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0개의 업체가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과거에는 전문가분들이 이 태양광을 관리하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전기 관리자분들이 이 태양광까지 관리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설비의 파편화와 전문성이 훨씬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포인트는 산단형 태양광이나 건물용 태양광, 용융형 태양광으로 넓어질수록 관리 포인트는 더더욱 넓어질 것이고요. 추적도 어려워질 거고, 문제는 더더욱 방치될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정책들이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 오펙스라고 하죠. 20년간의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낮춰서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들과 비용 절감을 위한 SPC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전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발전소도, 그리고 공공 발전소도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를 더 안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5년, 6년, 7년이 지나고 나면 발전 저하뿐만이 아니라 발전소 자체의 그 안전,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안전까지도 해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있는 한 1000장, 1만 장 정도의 패널에서 한두 장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정말 모듈 한 장의 한 부분에서 나는 그런 스파크, 이런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중첩이 되다 보면 이제 크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을 사소하다고 해서 방치하다 보니 문제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모여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문제가 생기는 10건 중에서 한 1건 정도는 발전소가 완전히 중단이 되거나 정밀 진단을 받거나 심지어 큰 경우에는 발전 보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는 그런 발전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의 80%의 문제가 케이블과 커넥터 문제라고 하니 이 발전소 시스템보다 정말 사소한 사소한 문제들인데요. 그런 문제들의 방치가 최근에는 산단 지붕이나 가정용 태양광까지 이어붙고 있고 또 태양광 역시 이 전기차 충전소나 전기차처럼 소방관분들이 이 현장에 오셔도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내려가 있더라도 이미 그 케이블의 전압은 태양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오히려 뿌리게 되면 누전이 확산된다거나 아니면 소방관분들의 감전 문제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화재 안전 그리고 특히 건물용 태양광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 독일, 태국,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도 안전 의무화를 통해서 훨씬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원래 의무화를 목표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계획이 1년씩 밀리면서 이제 2026년에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보다도 훨씬 후진국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늦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듈 단위로 관리하거나 이제 발전소를 규격 단위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화재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모든 발전소는 이미 발전량의 한 5% 정도씩은 유지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계십니다. 살펴보면 화재보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모니터링이나 안전관리자, 이제 행정 회계 처리, 장기 손실 충당금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미 지출하고 계신 비용들이 사실은 개통의 안전, 내가 이 전기를 생성해서 송전선로에 판매를 하는 그 후단에 수배전 만에 후단에 이제 도움을 주는 일이지 그 발전주의 발전량을 개선하는 데 주는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개 정도의 발전소를 실제로 문제를 분류를 해보면 이미 이 발전소들에는 발전 저하가 생겼고 내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서 음영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유지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통은 잘 연결되어 있고 인버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매년 발전량의 5% 비용을 어차피 내신다면 오히려 이 발전 손실, 발전주분들은 더더욱 관심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이 발전 손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이고 또 상당수의 발전 손실은 잘 대처를 하게 되면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발전주분들이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태양광 발전소 전체를 사실은 이 모듈 한 장 한 장마다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직접 가서 뜯어볼 수도 없고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통합 관제를 하고 계셨던 것이 기존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1메가든 1메가 발전소 100kg 발전소 10개를 하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쉽게 관리를 하던 것이 기존의 관례였고요. 그러다 보니 역시 개통 안정성 중심의 오늘 발전량이 잘 나왔네, 어제보다는 좀 덜 나왔네, 이게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어쩔 수 없는 데이터의 한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해상도도 낮고 안정성도 전기관리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월 받는 전기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유지관리 또한 전문가분이 가시면 문제를 찾아내고 비전문가분이 가시면 문제를 못 찾아내는 그런 좀 편차가 발생하고 게다가 발전 개소가 훨씬 더 많아지니 문제 추적에 낭비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제가 제 소개가 없어서 여기서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10년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로봇 대회들을 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엔지니어링을 거의 10년 동안 해오면서 다양한 대회들도 나가고 글로벌 대회도 나가고 올림피아드 같은 것들에서 수상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런 로봇 대회들을 나가면서 사실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모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센서가 더 핵심입니다.
센서의 해상도가 좋아야 모터가 더 정밀해지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산업의 동향 트렌드 기술들이 센서 집약적인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물류 창고라던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핵심은 라이다 그리고 비전 센서입니다. 비전 센서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엄청 단순하게 CCTV도 저화질이면은 문제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고화질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도 10년 동안 로봇 쪽을 하다가 이제 이 태양광 쪽을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태양광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더 마이크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매크로하게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더 매크로하고 훨씬 더 많이 설치하고 200메가를 한 번에 관리하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런 솔루션은 저는 이 로봇 연구를 하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 모듈 한 장 한 장마다 보는 일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치가 저희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태양광 모듈 한 장 또는 두 장마다 이렇게 전력을 제어해주는 원격으로 제어도 해주고 데이터도 수집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집되는 10초 단위.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순간에도 10초 단위로 전국에 있는 모듈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듈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걸 하냐면 의사결정을 도와드립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30만 원 내시면 50만 원 벌 수 있어요. 까지는 의사결정이 되어야 고객분들이 유지관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전소가 음영이 있고 오염이 있고 제초 고장 손실이 있는데 고장 손실이 있다면 어떻게 고치는 게 좋고 그것도 이미 커널로그가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까지 의사결정이 되려면 모듈 단위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모듈 단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장치비가 시공비의 4% 정도이기 때문에 20년을 관리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4%를 투입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는 것이 저희의 가설이자 검증해 나갔던 경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몇 개 보여드리자면요. 저희가 현재 작년에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벌써 1년에 500건 이상의 문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모듈 뒤쪽에 이 회로 소자가 터져서 인버터 전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한 장 한 장이 태양광 모듈입니다. 태양광 모듈 한 장 한 장씩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한 장만 내려갈 것 같은데 인버터 전체가 내려갔던 상황이고요. 인버터의 문제도 저희가 유추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발전주분들이 원래 모니터링을 보시면 오늘 발전 시간은 그냥 3분의 1 정도 낮아졌네 하고 끝날 일인데요. 저희가 보게 되면 그 특정한 그 부분 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부분만 내려갔다는 걸 확인하고 이건 인버터 문제입니다. 빨리 출동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단선이 돼서 접점이 불량해서 이게 커넥터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돌을 맞던가 아니면은 발화를 해서 이제 모듈이 깨지게 되거나 손상을 입히면 처음에는 모듈 한 장만 내려가지만 이 모듈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줄이 다 같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모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에 있는 모듈이 나머지 있는 모듈의 발전량을 같이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찾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발전소는 저희 호치민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호치민에 있는 발전소를 서울에 있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을 붙였을 때 이렇게 한 줄이 내려가 있는 걸 정말 시각적으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호치민에 계신 유지관리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커넥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달라. 그리고 이런 모듈들은 핫스팟, 셀에서 발화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모듈을 교체하시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불과 며칠 만에 여기 날짜는 안 적혀 있는데요. 네. 거의 하루 만에 이 모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발전량을 9.6%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고객분은 일부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2메가 발전소의 전체 도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감사한 계기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해결들은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또 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모듈 청소라던가 잔디 깎는 것들, 회계 정상 같은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최근 이제 경상도 지역의 발전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포항에 있는 발전소는 철가루가 날리고 강원도에 있는 발전소들에는 석회 그리고
바다 지역에는 염수분이 날라오거나 우사, 축사에는 메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개소별로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있는 곳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매년 봄마다 발전량이 20%씩 떨어지셨는데 원인도 모르고 그냥 저희 제품을 이제 심드렁 하시면서 일단 도입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느 지역의 발전량이 저하되는지 언제 송진가루가 날려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 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청소하는데 30만 원 드시는데 발전 효과는 100만 원 이상 버실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고객분들도 알고 대처를 하니까 유지관리비도 더 적극적으로 쓰시고 그런 전반적으로 발전 상승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유지관리 업체, 시공사, 저희도 이렇게 서로가 모두 만족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모듈의 전압을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음영이 질리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신주가 하나씩 들어가 있거나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위치들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음영지는 곳은 완전히 모듈을 빼고 설치하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음영 지역을 빼고 설치하는 이유가 모듈이 직렬로 이렇게 같은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세 장의 모듈에 음영이 지게 되면 나머지 모듈에도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여기가 수도꼭지처럼 마지막 수도꼭지를 좀 잠그게 되면 나머지 나머지 파이프에도 물이 못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음영 지는 모듈만 전압을 강제로 내려줘서 고정되어 있던 전압을 강제로 내려줘서 충분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영이 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분들이 보시기에 똑같은 면적에도 음영이 져도 이 모듈들을 전부 시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음영이 져 있는 곳들은 또 저희 제품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개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앞선 내용들은 단순히 모니터링 기능과 이제 제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전력 편차 기능들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인데요. 데이터를 모듈 단위로 수집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글로벌에 있는 전문 지식들을 쉽게 내 발전소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태양광 모듈을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표를 만들면 이미 글로벌에서 다양한 기술서나 기준서나 학계 정보들이나 국내에 있는 그 지역별 특성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AI에다 물어보면 내 발전소와 AI를 엮어가지고 레포트를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내 발전소 지금 무슨 문제 있는 솔라 GPT라고 보시면 되겠죠. 솔라 GPT에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업체한테 연락하면 되는지까지 매칭을 해주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더 파편화된 발전소들도 자발적으로 이런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제공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발전소들을 저희가 현재 232개소 오늘까지 해서 총 45메가 정도의 발전소를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가장 큰 고객이 사실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정수장 하나마다 2메가 정도의 큰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 발전소들이 물 위에 있습니다. 침전지라고 하는 이제 정수조 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유지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매번 전기 관리비만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쓰시던 것을 차라리 우리 커널로그 제품을 넣어서 관리를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106개 수자원공사 시설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굉장히 오래된 발전소, 추적식 태양광은 이미 한 12년, 13년 지난 발전소들이 많은데요. 거의 추적식 태양광은 저희 서비스가 들어가면 발전량 거의 20%씩은 향상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시고. 최근에 있는 나대지 발전소나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에도 저희 기자재 특성 상관없이 쉽게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 솔루션들을 사용해 주고 계시고요. 단순히 도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레포트를 분석해서 지금 이 발전소가 사실은 100%가 나와야 되는데 93% 나오고 계시니까 7%를 우리가 재개를 봅시다라는 레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실제로 유지관리까지 연계해드리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왠지 보여드려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초기비를 거의 한 6.6년 정도면은 이미 유지관리 비만으로 사업성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부대 효과로 만약에 내가 못 보던 문제를 찾아냈다,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을 더 추가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 도입만으로도 6년 정도의 ROI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발전량이 향상되는 그런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ROI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발전소의 유지 관리는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거의 주요했습니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인버터라고 하는 시스템에 전기를 찍어보고 월간 점검 기록표를 체크하셔가지고 발전주께 제시를 하는 형태의 솔루션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이상의 찾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이미 방문하지 않고 레포트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은 점검을 해드린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많은 발전주분들이 내 발전소가 최대 몇 %까지 발전량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특히 연차가 지나면 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년에 발전량이 0.6%씩 저하되면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나오지만 저희가 본 발전소 중에서 그런 발전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1.2%에서 1.6%씩,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16%가 저하되는 겁니다. 그럼 그 16%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많은 시공사분들이 사실 리파워링을 제안을 합니다. 이 발전소는 이미 인버터가 많이 좀 손상됐고 노후화가 됐으니 싹 발전소를 해체하시고 새로 지으세요. 근데 그 선택지가 최근에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앞서 윤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 조례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리파워링을 하는 그런 일들도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발전소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감사하게도 저희한테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분석해서 사장님, 이 발전소는 3.9시간 나와야 정상인 발전소인데 지금 3.4시간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10%를 올려드릴 테니 이 유지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가 발전주분께 안내드리는 저희 사업 모델이고요. 그리고 시공사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고객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분들이 저희 제품들을 이렇게 벌크로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어질 때부터 음영 같은 문제들은 아예 포기하고 들어가는 시공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비용을 좀 내게 되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저희가 같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발표 좀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광 중에서는 태양광 시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확대하고 VPP 사업의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시도도 하시고 다들 좋아하시는 비즈니스입니다. 그 가장 반대편 끝단에는 결국 그렇게 지어지는 발전소를 잘 관리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유지를 10년, 15년, 20년 사업성을 유지해 나가야 그 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는 이런 인천공항, BIPB, 산단지붕형 이런 태양광들의 안전관리자가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그게 다 돈입니다. 그 돈들은, 비용들은 어딘가에 책정이 돼서 녹아 있어야 될 텐데 그걸 고객분들의 실비로 지금 다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예측되어 있는 범위 안에 예산에서 꾸준히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2기가 발전소의 5%, 34기가의 5%를 하면 1.7기가 정도 됩니다. 그 손실을 이미 보고 있고요. 이 축구장 2,520개에 대한 발전소를 유지 관리만 잘하더라도 그만큼 넓힐 수 있는데, 특히 도심형 태양광 같은 이제 국토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면 이런 유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산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커널로그의 회사 목표는 신재생에너지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디지털 생태계인데요. 저희는 유지관리 쪽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도 아날로그 자산이지 않습니까? 로컬의 그 먼 지역에는 있지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디지털화 해놓으면 데이터 공유형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저희 회사도 부산에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발전소를 저희 제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유지관리 회사들이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형 관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발전 자산들은 자산이기 때문에 판매도 하기도 하고 구매도 하기도 하고, 또 보험 요율을 또 낮추는 일들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1년에 금리 변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잘 누적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객관적으로 자산 기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산의 디지털화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는 커널로그라는 회사의 오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